안녕하세요. 디자인 피어나다입니다. 오늘은 프로가 알려주는 패키지 디자인의 기본 상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패키지 디자인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패키지 디자인 진행 과정은 이렇게 크게 6단계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상품 개발 및 상품 컨셉 설정. 요거는 디자이너가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 그 회사 자체에서 상품 개발하는 팀이 있잖아요. 거기 상품 개발을 하시겠죠. 그 상품 개발된 상품에 대해서 그 개발자가 컨셉이나 다른 상품의 차별화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다 확정이 되면 이제 상품 내용물은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 내용물을 담아야겠죠. 상품으로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패키지 디자인이 필요할 거고, 패키지 디자인이 끝나면 이쪽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연구하겠죠. 상품이 다 이제 이 컨셉이 설정이 되고, 음식이라면 맛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지면 이제 이거를 디자인을 맡겨야 되니까 디자인 제작을 위해서 디자이너와 이 상품 개발자가 미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. 이 논의를 거친 이후에는 이 디자이너는 이 상품 개발자에서 논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이 패키지 디자인을 제작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을 다 제작하는 후에는 PT, 프레젠테이션을 거쳐서 여러 개 디자인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겠죠. 거기서 결정된 디자인이나 아니면 한두 개 정도로 압축이 되겠죠. 그러면 예를 들면 A 안에 있는 글씨를 B 안으로 넣어주세요 라든지 A1과 B 안을 적절히 믹스해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A 안에서 어떤 점을 조금 더 보강해 주고 B 안에 어떤 점을 좀 보강해 주어서 다음에 한번 더 봅시다.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수정되고 보완하는 작업의 단계가 필요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로 디자인이 압축이 되면 거기에서 좀 더 디벨롭해서 조금씩 더 수정 보완이 되겠죠. 여러 사람의 말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다 해서 이제 보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사진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최종으로 인수에 맞게끔 이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최종 데이터를 인쇄소나 그리고 이 상품 개발자 등 이쪽에 다 데이터 출고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출고된 데이터로 인쇄를 하시겠죠. 인쇄소에서 인쇄소를 하시고 인쇄물이 이 상품 공장으로 들어가면 이 공장에서는 이 인쇄물에 상품을 담아서 이제 최종 상품이 출시되는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 중에서 이 패키지 디자인 제작 과정은 좀 꽤 길고 말씀드릴 것 좀 많아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별도로 설명해 드리고 요 나머지 단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상품 개발 및 상품 컨셉 설정. 요거는 디자이너가 하는 내용은 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이게 대부분 이 상품 개발 단계부터 디자이너가 같이 관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. 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상품 개발 팀에 디자인 팀이 있어서 쟤네들이 나랑 직접 하진 않지만 어떤 상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고 디자인을 하긴 하지만 아주 큰 회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역할 분담이 막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에게도 의견을 묻잖아요. 그럼 서로 의견을 좀 보충하기도 하고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디자인 갈 때까지 되게 편안하고 처음부터 저의 내용도 반영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상품화가 좀 더 잘 됐던 경험은 있어요. 근데 어찌됐든 대부분 상품 개발은 상품 개발팀에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외주 제작자라면 제조차에서 상품 개발을 나눈 상태에서 이거 갖고 디자인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겠죠. 그럼 이 상품 개발팀에서는 대부분 이 어떤 상품을 우리가 지금 만드는 상품의 타겟을 결정하겠죠. 예를 들면 여성 생리대 같은 경우는 그 생리를 하는 여성 연령대가 될 것 같고 스타킹이나 이런 것들도 20대 여성 쪽이 좀 많겠죠. 아가씨들.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더 많을 거고 이런 식으로 상품별로
메인 타겟을 결정하고 그 연령대에 맞추어서 이 디자인에 녹여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상품 개발팀에서 또 결정하셔야 될 거는 경쟁 상품과 차별화 포인트. 똑같은 상품이 굉장히 많을 때는 우리 상품은 딴 데보다 뭐가 틀려. 예를 들면 뭐 육개장이라는 걸 개발한다고 해요. 그러면 시사 육개장은 건더기가 좀 적은데 우리는 걔네보다 건더기를 뭐 10g을 더 넣었어요. 20g을 더 넣었어요. 라든지 아니면 누구네 거는 너무 매워서 못 먹고 기름이 많은데 우리는 기름을 좀 제거해서 깔끔하게 했어요. 라든지 어느 회사는 뭐 중국산 재료를 사용했지만 우리는 다 국산 재료예요. 이런 식의 차별화 포인트를 기존에 나와 있던 상품과 다른 우리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좀 그 특징에 대한 내용을 좀 설정을 해놔야겠죠. 그리고 상품의 판매 채널도 설정을 해야 돼요. 오프라인으로 팔 건지 온라인으로 팔 건지 두 군데 다 팔 건지.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포장지만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포장지 디자인에 들어가는 공이 굉장히 많아요. 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포장지 디자인을 보고 사지 않잖아요. 그냥 들어가서 먹음직스러운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세세하게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설명을 보고 사기 때문에 온라인 상품 같은 경우는 포장 디자인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 상세 페이지에 신경을 더 많이 쓰죠. 하지만 온라인, 오프라인 다 팔 경우에는 오프라인 디자인에 맞춰야 될 거고요. 그리고 판매 상품의 중량 및 포장 형태, 판매가도 결정해야 되겠죠. 우리 상품은 뭐 예를 들면 국 같은 경우는 500g 정도가 대부분 평균 수준이니까 우리도 타사랑 비슷하게 500g으로 하고 포장 형태는 국물이니까 세워야 돼. 그러면은 스탠드형 파우치겠네. 그리고 판매가는 우리가 시사보다 좀 못하니까 시사가 5,000원이면 우리는 4,800원에 팔아야 될 것 같아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조를 하자. 뭐 이런 식의 결정을 하겠죠. 그리고 자사 디자인 개발팀이나 에이전시에 디자인 발주를 합니다. 우리 이런 상품 개발했어. 그러니까 니네들 여기에 맞춰서 디자인 좀 해줘. 이렇게. 이게 이제 이 상품 개발팀에서 디자인 오더가 오기 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이 포인트도 여기에 나와 있죠. 예를 들면 디자인에서도 메인 타겟이 중요하니까 타겟 맞춰서 젊은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거면 젊고 재밌고 펀하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렇게 디자인해야 되는 거고,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글씨도 좀 크고 직관적으로 디자인해야 되는 거고, 이 모든 내용에서 디자인의 방향이 어느 정도 압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하고 나서 이 디자인 제작을 위해서는 상품 개발자와 디자이너와 미팅을 가져야겠죠. 내용을 공유해야 되니까.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상품 컨셉에 대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져야 됩니다.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디자이너가 봤을 때 이 상품은 이거 20대가 많이 먹는 건데 하고 디자인했어요. 근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우리 이건 주부한테 팔 거야 라는 개념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졌다. 이렇게 될 경우에 디자이너는 20대를 위한 디자인으로 화려하고 펀하게 디자인했는데 개발자는 우리는 30대 때 팔 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,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다시 재디자인이 들어가겠죠. 그리고 처음 디자인 이 시안이 틀어지면 그 이후로도 약간 불신의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좀 어려워져요.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이 컨셉에 대해서 경쟁 상품과의 어떤 차별화점이 있는지 디자인을 강조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, 구매 포인트, 이 상품이 경쟁 상품과 어떤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가 하고 싶어질까요? 라는 이 구매 포인트, 판매 타겟, 연령대나 성별이나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직업이나 뭐 이런 판매 타겟에 따라도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셀링 포인트나 뭐 그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이 타겟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, 판매처도 당연하고요. 요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.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, 이것이. 그래서 모르면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좀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전화라든지 메일로 보내서 꼭 확인을 받으세요. 메일 자료는 꼭 같이 가지고 계시고.
이런 게 해서 이 개발자의 상품 컨셉이 뒤바뀌어지면 나중에 솔직히 이 디자인을 다시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리디자인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고 뭐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꼭 정확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디자인 방향에 대한 공유 및 협의,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다 나눴다 하더라도 이 디자인이라는 건 굉장히 객관적인, 이 주관적인 느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. 객관적이기보다는. 왜냐하면 개인의 취향이 너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그 의견을 녹일 수는 없어서 약간 이런 내용을 봤더라도 조금 더 이 대중적으로 한테 표현될 수 있는 느낌으로 잡아야 되는데, 이런 거는 말로 해서 통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서 이 디자인 방향에 대한 것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레퍼런스를 서로 주고받으면 좋아요.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이 기획자의 의도가 좀 너무 애매하다 싶으면 말씀을 하세요. 당신이 이 상품에 대해서 나 이런 디자인이 평상시 너무 좋았는데 라는 느낌의 디자인이 있으면 샘플로 메일을 한번 보내주시던지 뭐 한번 보여주세요. 그러면 제가 디자인 방향을 잡기에 더 쉬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이 상품 개발자가 요청한 그 디자인 이미지로 받는 거죠. 그러면 100번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 아시죠? 아니면 이 쪽에서 반대로 전 디자이너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찾기가 어려워요.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이렇게 표현을 한다. 이러면 예를 들면 아까 뭐 구구로 시작해서 미역국이란 걸 개발한다고 해보세요. 그러면 미역국에 대한 걸 타사 이미지들을 좀 쫙 찾아보시고, 그리고 외국 사이트나 이런 데서 좀 약간 식품 이미지를 좀 쫙 이렇게 다운을 받으셔서 너무 많으면 고르기 힘들어요. 좀 완전 다른 느낌으로 뭐 한 가지는 사진이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사진을 넣은 이미지라든지, 하나는 사진은 좀 작지만 로고를 이용해서 뭐 강조가 됐다든지, 뭐 또 하나는 굉장히 한국적이라든지, 뭐 이런 느낌의 몇 개의 레퍼런스를 좀 이렇게 한 A4에 몇 개 정도 담아서 이러한 느낌으로 내가 찾아봤는데 네가 원하는 느낌이 여기서 어떤 건지 한번 체크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디자인 방향을 잡고 리디자인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한 번에 쭉쭉 신뢰를 쌓으면서 디자인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합니다. 처음 시작이 조금 느려지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디자인에 꼭 표현해야 될 포인트 1, 2, 3을 선별해 주셔야 돼요. 이게 업체마다 다른데 어떤 업체들은 디자이너한테 모든 걸 다 맡기는 업체들이 있고, 그냥 전 디자인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. 디자이너가 전문가니까 더 잘하시겠죠.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, 이게 또 디자인의 전공자는 아니지만 디자인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 작은 디자인에 이 3가지가 아니라 막 한 10가지, 막 6가지, 막 이런 식으로 넣어달라는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죠. 이 크기는 작은데 너무 많은 내용을 넣으면 10가지 내용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내용도 눈에 띄지 않아요. 그래서 1, 2, 3. 가장 중요한 거 1번, 2번, 3번. 그래서 이 업체에서 뭐 한 10가지 이야기를 중요한 걸 막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 이걸 다 이 포장지에 넣으면 어떤 한 가지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. 그럼 이 10가지 중에서 네가 가장 표현하고 싶은 거를 1등, 2등, 3등으로 선별해 주세요. 그리고 나머지는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못 넣으면 뒷면에 넣어 드릴게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서 가장 중요한 거 3개를 뽑으셔야 됩니다. 이래야 디자인했을 때 이 상품 개발자가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눈에 띄어야겠죠.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상품명이긴 하겠지만 셀링 포인트나 이런 것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튀게끔, 아니면 아이콘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. 가장 눈에 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것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일정과 비용 협의도 중요하죠. 이 일정은 이 상품 개발 숫자, 뭐 상품의 출시 일정, 그리고 상품 작업의 난이도, 뭐 예를 들어 중간에 뭐 음식 촬영이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좀 더 여유가 있어야겠죠. 그리고 시한 숫자를 많이 요청한다든지 뭐 이러면 일정이 늘어나겠죠. 일단 출시 일자를 거꾸로 따져서 일정을 잡아야 되고요. 우리나라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예, 그렇고 비용 같은 경우는 이게 대기업일수록 아무래도 이 사공이 많으니까 디자인 한 번 해서 쭉쭉쭉 가기가 힘들어요. 수정도 많고
이거에 대해서 뭐 갚나라 대추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수정과 보완과 시안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더 커지겠죠. 예, 그리고 꼭 리젝트 비용으로 해서 디자인하다가 중간에 이 업체 때문에 뭐 멈췄다든지 뭐 중단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얼마 이상 몇 프로 이상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비용은 처음부터 설정하시고 가야 되고요. 그리고 상품의 중요도, 이 상품이 그냥 단순히 한 번 시즌에 끝날 건지 롱런 상품인지, 그리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상품이라면 이 회사에서 이 상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, 예를 들면 뭐 새우깡을 리뉴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이걸 싸게 받을 수가 없겠죠. 새우깡 농심의 대표적인 과자잖아요. 그만큼 이 디자인 과정이 복잡할 거고 이 수정도 많을 거고, 그리고 우리가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. 이럴 경우에는 훨씬 더 비용 코스트가 높아지겠죠. 그리고 판매 채널도 그냥 온라인에 단순하게 조금 파는 회사들도 있고, 하지만 뭐 대형 유통 채널에 마트나 뭐 백화점 이런 데서 뭐 전체적으로 뿌려지는 판매량이 많아지는 것, 이런 상품에 따라서도 그만큼 이 디자인이 보여지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비용이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업이 아주 작은 기업, 뭐 조그만 기업 같은 경우는 비용을 좀 적게 드리고, 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해드리고, 뭐 또 학교나 이런 식의 뭔가 장학재단 같은 데도 또 비용을 좀 적게 해드리고, 뭐 이런 식의 이 단계를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패키지 디자인 제작을 해야겠죠. 저 앞에 내용에 미팅한 내용을 토대로 패키지 디자인을 저 토대로 제작을 하고, 아주 요 내용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별도로 따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선정된 디자인을 가지고 수정 및 보완 작업이 필요합니다. 디자인은 대부분 적게는 3개, 시안은 3개에서 뭐 한 5개까지 뭐 이렇게 드리긴 하는데, 여기 이제 시안을 드리면 이 업체에서 서로 간에 이제 미팅을 통해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A 안이 좋다, 어떤 사람은 B 안이 좋다, 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안으로 압축해서 우리 A 안으로 결정했어요. 이 안에서 이제 수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라는 업체들도 있고, 시안을 주셨는데 저희 회사에서 A안과 C안이 반반이에요. 두 개 다 이 점을 보완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. 이런 데들도 있죠. 그러면 어쨌든 그런 압축된 디자인에 또는 결정된 디자인으로 인해서 이 업체가 요청하는 뭐 문구가 바뀔 수도 있고,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고, 뭐 컬러가 바뀔 수도 있고, 사진과 글씨의 위치가 뭐 변경이 될 수도 있고, 이렇겠죠. 이런 수정 보완 과정이 있어요. 몇 번에.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된 안에서 이제 사용된 이미지가 이제 그 전에 시안일 때는 직접 비용을 들여서 시안인데 뭐 비용을 들여 촬영을 하거나 이미지 구매를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. 이제 시안이 결정이 되면 촬영 또는 구매 뭐 이게 이어져야겠죠. 그래서 비용을 지불을 해서 구매나 촬영으로 그 이미지 컷을 받은 다음에 디자인을 얹히고 정교화 작업을 합니다. 뭐 이미지도 정교화 시켜야 될 거고, 로고도 조금 더 예쁘게 만질 거고,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작업들의 정교화 작업을 하겠죠. 시안 때는 조금 대충 넘어갔던 거를 더 세심하게 만지는 작업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법적 규격에 맞는 식품 같은 경우는 식품 표시사항에 대한 법적 규격이 있어요. 식약처에서 내려오는, 거기에 맞춰서 표시사항 작업과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꼭 제조처의 이 품질관리팀의 검수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. 표기 같은 경우는 법적인 거고, 이게 틀렸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시행 조치로 물건 판매가 안 될 수도 있고 새로 인쇄를 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따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디자이너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니까 꼭 이 제조처에서 검수를 받고 확인을 받은 후에 데이터를 넘깁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 넘기기 전에 우리도 한번 칼라 출력을 해봐야겠죠. 칼라 출력을 한번 하셔서 출력해서 이게 화면으로 봤을 때와 입체적으로 만들어 봤을 때 또 좀 달라요, 느낌이. 출력을 해서 실제 샘플처럼 만들어 보면 이쪽이 접히니까 글씨가 너무 컸네, 화면에선 안 컸는데 그럼 글씨 좀 줄여야겠구나, 그리고 약간 상품명을 줄이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, 이 부분에 표시사항을 넣었는데 샘플을 만들어 보니까 이게 하단으로 가려지네,
그럼 요건 좀 위로 올려야겠다.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릴 수도 있고, 샘플을 제작을 한번 한 후에 이런 최종 디자인 확인 작업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인쇄용 원고 작업을 해야겠죠. 요거는 이제 정확한 도면과 상품 디자인 다 얹히고, 요 컬러도 별색은 몇 도로 할 것인지, 어느 부분은 유광으로 할지 무광으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, 이 최종 원고 작업을 한 뒤에도 또 이쪽으로 보내야겠죠. 또 여기서 이 제조처에 보내서 자, 최종 확인된 거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렇게 해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. 그 다음 이제 과정은, 자, 최종 데이터 출고. 자, 아까 이제 이 공장에서도 이 제조처에서 확인받은 최종 데이터를 이 제조업체와 최종 확인 후에 요거를 제조업체에 넘겨주던지 아니면 직접 인쇄소에 넘기던지 하는 작업을 하겠죠. 그리고 인쇄업체와 이 출고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통화를 하시거나 메일로, 아, 별색이 어느 부분 체크를 했는데 이 별색은 뭐 팬톤에 잘 표현이 안 돼 있으니 감리 가서 내가 체크할게요. 그리고 이 별색은 팬톤보다 어두워지면 안 돼요 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코멘트를 한번 해줘야겠죠. 그리고 유무광도 이 부분 유무광입니다. 이건 제가 표현해서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인쇄 전에 인쇄소에서 작업한 인쇄송 데이터, 그러니까 동판, 이 비닐 재질 같은 경우는 이 동판을 만들어서 인쇄를 하거든요. 이 동판에 그래서 동판에 얹힌 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라고 넘어옵니다. 왜냐하면 동판 같은 경우는 1도에 몇십만 원씩 하는 비용이 발생을 해서 비용이 좀 많이 나가요. 비닐 인쇄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인쇄소에서도 이게 꼭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.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으셔서, 아, 별색이 잘 체크가 됐는지, 뭐 글씨가 오버프린트나 이런 게 돼서 없어지진 않았는지, 또 무유광 표시는 잘 됐는지 한 번 더 검수를 하고 OK 사인을 보내고 진행을 요청을 합니다. 그러고 나서 최종 인쇄가 되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은 사원색 같은 경우는 그냥 교정지, 출력물을 뽑아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. 그렇게 하면서 뭐 이 제가 보낸 교정지에 최종으로 맞춰주세요. 최대한 컬러 비슷하게 해주세요.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죠.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중요한 물건이나 좀 이 업체나 뭐 이런 데서 요청을 할 때는 직접 감리를 갑니다. 인쇄소에 가셔서 색깔 봐주시고, 이 감리를 가서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. 감리가 내가 생각했던 이 샘플보다 더 좋은 컬러가 나올 수도 있고, 때때로는,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색깔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적정선까지 뭔가 협의를 하고 협의점을 찾고 컬러를 맞추고, 그리고 뭐 제대로 바코드나 이런 것들이 찍히는지, 뭐 무유광을 잘 돼 있는지, 뭐 이런 것들을 감리 작업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사인을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다 된 인쇄물이 이 제조처로 가겠죠. 제조 공장 쪽으로. 그럼 이 인쇄물에 담아서 상품이 출시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패키지 디자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. 솔직히 패키지 디자인 이 진행 과정은 중간에 변수도 굉장히 많고, 처음에는 A 방향으로 갔다가 중간에 저 임원께서 이게 마음에 안 드신대요, 이렇게 해달래요,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디자인하고 봤을 때 이쪽에서 한 이 디자인 방향이 아무리 봐도 너무 이 표현으로 하기도 힘들고 아닌 거예요. 그럴 경우에는 이 서브로 시안을 하나를 저희가 생각한 이 사람의 의견은 한 50% 정도 절충됐지만 좀 더 효과적인 디자인을 하나 정도 끼워서 줍니다. 그럴 경우에 설명하기 좋죠. 이렇게 되면 이 제조처에서 어떤 사람들도 이것도 괜찮네요 라는 말이 나오면서 더 좋은 쪽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. 이 굉장히 중간에 변수도 많고 또 사람도 많고 이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 틀리다 보니까 이러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, 그리고 끝까지 저희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 인쇄가 나와서 이 상품이 출시되고 매대에 깔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한 번 쓰고
버리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타나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민감해요. 법적인 사항도 많고. 그래서 확인을 거듭하는 꼼꼼함,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아까 앞에서 빼먹고 지나갔던 패키지 디자인 제작 과정, 네,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